서울대 미적분학 연습문제 첫 번째 장인데요. 수열과 급수. 예전에 찍은 게 있긴 합니다. 근데 다시 좀 꼼꼼하고 좀 자세히, 그리고 좀 보기 편하게끔 그렇게 다시 한번 찍어 보려고 시작했습니다. 다시. 첫 번째 문제는 피보나치 항등식의 증명이죠. 뭐 과학고 내신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왔던 거긴 한데요. 하여튼 이 책은 하나고가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하나고 2학년 심화미적으로 많이 쓰는데요. 필요한 사람들은 꼼꼼하게 꼭 확인을 미리미리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피보나치 항등식을 증명해라. 자, 피보나치 수열은 자, 이렇게 나열이 되죠. 저렇게 나열이 됩니다. 첫 번째 왼쪽 식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왼쪽 식은 얘가 됩니다. 자, 이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0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에 1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첫 번째는 되었다. 자, K번째까지 성립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한 말로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가는 걸 확인해야 됩니까? 얘가 K 플러스 1이었을 때 여기가 K 플러스 2로 가는 것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K가 되는 것으로, 또한 얘는 또 하나 올라가고 여기도 하나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목표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요 마이너스의 처리예요. 이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얘가 나타나야 된다. 제가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한 방에 보이진 않긴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fk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얘는 건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건드립니다. 자, 이제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면, fk 플러스 1은 fk의 fk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여기를 얘로 쓰겠다. 이거 넘겨주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넘겨주게 되면 얘와 얘가 만나면서 f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fk 그리고 fk 플러스 1, 즉 지금 얘랑 묶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묶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fk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저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식은 fk 플러스 1의 제곱에 fk 플러스 2 fk가 되면서 확인이 됐죠. 목표대로 됐습니다. k 플러스 2 나왔고 k 나왔고 k 플러스 1 나왔는데 이제 얘로 묶을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거를 마이너스 이렇게 묶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묶게 되니까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고, 따라서 얘가 성립한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 번째 보시면 이렇게 다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증명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등식이 항상 성립되었다. 이런 식으로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급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일반항 판정법이라고 하죠. 일반항 판정법. 자, 이번은 일반항 판정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 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대우명제에 의해서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라면 급수는 발산한다. 첫 번째 문제는 따라서 이러한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문제도 마이너스인가? 일반항의 극한이 1로서 0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발산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똑같은 얘기죠.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거의 똑같은 얘기다. 극한을 보냈는데 n sin n분의 1, 이때 n분의 1을 x로 바꿔주면 x는 0뿔이 되죠. 0뿔이 되기 때문에 n은 x분의 1이 되고 0이 되지 않아서 이 곱수는 발산한다.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을 쓰고 있다. 이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일반항 판정법에 의하여 각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는 앞면이 나온 2분의 1의 확률로 이원을 받고 두 번째 앞면이 나왔다는 얘기는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왔다. 2분의 1의 제곱의 확률로서 2의 제곱을 받는다. 여기까지만 봐도 1을 무한히 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표현만 하면 됩니다.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우리는 상금이 확률 변수인데 그 확률 변수를 받을 확률이 처음에 2분의 1 확률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2의 제곱이라는 상금을 받으려면 처음에 뒷면이 나오고 그 다음 앞면이 나오는 확률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의 3승도 이렇게 쭉쭉쭉 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금의 기대값은 예상한 대로 1을 무한히 더하는 형태가 되면서 상금의 기대값은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자, 4번도 워낙 뻔하고 많이 알려진 문제인데요. 뭐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확인한다. 공부보다는 확인이라는 표현이 낫겠네요. 자, 여기 2분의 1로 묶어줘요. 그럼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하죠. 자, 이거를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있어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걸 무한히 더한다는 것은 1분의 1, 2분의 1. 자, 근데 3을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저는 2의 1승, 3을 2의 1승 더하기 1, 그 다음에 2의 2승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5를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 5를 2의 2승 더하기 1, 그리고 8을 2의 3승, 조금만 더 9를 2의 3승 더하기 1에서,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기술을 좀 부려 보냐면요. 첫 번째 2의 n 더하기 1 빼기 2의 n승은 2의 n승이죠. 2의 n승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2의 n승 더하기 1에서 2의 n 더하기 1승까지 얘 항의 개수는 뒤에서 앞에 거 빼고 하나 더하니까 결국 이 개수는 2의 n승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냅두고요. 이것도 냅두는데
여기를 보면 이거 얘네 때문에 부등식 둔 건데요. 끝에 있는 녀석이 뒤에서 앞에 거 빼고 하나 더였다. 지금 이 논리죠. 이 논리인데 여기 개수를 보면은 정확하게 개수가 몇 개 나옵니까? 여기 개수가 2n, 여기 개수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2의 1승계라고 쓰면 돼요. 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기도 보면 여기 있는 녀석들은 맨 끝에 거 빼놓고는 다 얘보다 크죠? 그럼 얘 개수가 몇 개 나온다고 했죠? 여기 n이면 2의 n승계, 여기 2의 2승이었으니까 2의 2승계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맨 끝에를 뺀 나머지들은 다 2의 4승분의 1보다 클 텐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의 2, 3승, 3승, 2의 3승계 이런 식으로 계속 갈 테니 결국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2분의 1이고 이것도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이니까 더해서 1 또 더해서 1 이런 식으로 계속 1이 더해지는 상황. 무한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한대가 된다. 이건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AN보다 BN이 큰데 만약에 BN의 급수가 무한대라면 AN의 급수도 무한대라는 논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적용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고등학교 수학 수준인데요. 급수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은 부분합의 극한이다. 부분합의 극한이다라는 사고방식으로 풀면 되겠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가 이럴 때는 바꿔라. 부분합으로 바꿔라. 부분합으로 바꾸면 유함계 계산을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얘를 계산해야죠. 자, 계산을 하면 처음에 루트 2 간기역이 뭐 2 차이 나니까 항이 세 번째부터 뭔가 소거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처음엔 이렇고 두 번째 이렇고 세 번째가 이렇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사라지려면 두 칸 뒤에 얘에서 사라진다. 여기도 두 칸 뒤에 얘 사라진다. 그러니까 더하기 여기 있는 애가 사라지려면 앞에 두 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얘 앞에는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앞에 두 개가 남게 되죠. 앞에 두 개가 남게 된다면 뒤에도 두 개가 남을 것이다. 앞에 두 개가 남았다면 뒤에 두 개도 남을 것이다. 그 남은 녀석은 무한히 대입을 하면 사라질 테니 얘가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급수 계산의 기본이죠. 자, 두 번째 것도 보면요. 뭐 많이 알려진 거죠, 사실. 이 얘기이고 바꾸어주면 차이가 이제 2가 되니까 방금과 동일한 사고방식이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제가 세로로 한번 써볼까요? 1분의 1, 3분의 1, 2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쭉쭉쭉 여기 플러스 1 여기까지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렇게 써놓으면 마이너스 파트는 이런 식으로 두 칸 지나야 됩니다. 여기도 두 칸 지나야 돼요. 근데 여기 두 칸 뒤가 없으니까 얘네 남겠죠. 얘네 남고 얘네가 이렇게 남더라. 저런 식으로 남게 되면 극한을 보냈을 때 리미트를 적용할 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얘네 둘만 남게 된다. 다음은 이제 이게 6번인가? 리미트 하고 로그 적용해야 되는데 n분의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의 극한값은 1이 되죠. 극한값이 1이 되니까 0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자, 일반항의 극한이 0일 때 그것의 급수는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 이건 정해진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할게요. 자,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 거꾸로 일반항의 극한이 0일 때 급수는 수렴하냐 이러면 이거는 아닙니다. 벌써 아닌 거 한번 나왔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방금 전에 n분의 1 0이었죠. 근데 얘 급수는 발산했습니다. 그것처럼 얘도 지금 일반항의 극한이 0인데 급수는 수렴하냐 발산하냐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그림이 갖는 의미가 바로 얘를 의미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써볼게요. 다시 얘기했지만 이 그림이 갖는 의미가 이 급수다. 자, 급수고요. 이제 급수고, 이제 자, 이거를 써보면 리미트 시그마로 바뀔 겁니다. 리미트 시그마. 자, 이렇게 바뀔 터인데, 처음이 로그 2 빼기 로그 1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게 로그 2고요. 이건 어차피 0이니까. 로그 2고, 1을 곱했다. 간격이 1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로그 2입니다. 이게 로그 2를 의미해요. 그럼 두 번째 항은 로그 3 빼기 로그 2 곱하기 1. 그 얘기는 로그 3 빼기 로그 2, 얘죠, 얘. 그리고 1. 그럼 이 사각형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바로 얘입니다. 얘요. 마지막에 로그 n 플러스 1 빼기 로그 n, 이런 식이 될 텐데,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애가 사라질 테니까 결국 누가 남을 거냐면 얘와 얘가 남는데, 로그 1은 0이니까 결국에는 로그 n 더하기 1에 대한 극한이 되고, 그래서 양의 무한대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직사각형들을 무한히 더하게 되면 무한대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지만, 일반항의 극한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할 필요는 없다. 그거 예시를 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것을 예시로 들어서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더 유명한 얘는 얘고요. 얘가 훨씬 유명하긴 하지만 얘도 뭐 괜찮다. 자,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1부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 항부터 n 더하기 1번째 항까지 합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수렴한다는 것은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해서 일반항의 극한은 0이 됩니다. 일반항의 극한은 0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tn은 여기까지만 본다면 sn에다가 an 플러스 1을 더하고 첫 항을 뺀 이런 녀석이 되죠. 자, 그러면 이 급수가 자, 급수인데 여기가 두 번째부터 무한히 가는 이 녀석은 결국 tn이라는 부분합의 극한을 의미하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되는데, 이거는 얘였죠? 그리고 얘의 극한은 0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A1이에요. 이거랑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얘가 뭔지 모르는데. 따라서 얘가 존재한다까지는 맞지만 그것이
얘와 같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7번 문제의 답은 되게 될 거고요. 자, 8번 문제는 이항 정리를 이용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8번은 이항 정리를 이용해 주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항 정리를. A가 1보다 크다? 그럼 A 빼기 1이 양수가 되겠네요. 입실론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AN은 입실론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이항 정리에 의해서 입실론이 없는 거, 입실론이 한 번 선택되는 거, 입실론이 두 번 선택되는 거, 그 다음에 3개 선택되는 거. 쭉 가자. 자, 그러면 n제곱의 an승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기까지만 선택합니다. 물론 여기 또 원래 뭐가 더 있죠. 원래 더 있지만, 그러면 여기만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만 선택하게 되면 n제곱분의 a는 당연히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했으니까 당연히 왼쪽이 더 큰 거겠죠. 그러면 또 여기선 어차피 이거 다 없애버리고 다시 n제곱에 6분의 n의 n-1에 n-2에 뭐지 이거 이렇게 된 것부터 큰 거죠. 그런데 얘의 극한이 얘는 2차고 3차니까 무한대입니다. 따라서 지수함수, 다항함수, 지수함수 1보다 큰,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의 극한이 다항함수의 극한보다 더 무한히 가는 속도가 빠르다. 양의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논리는 무엇이냐? AN이 BN보다 큰데 만약에 리미트 BN이 무한대라면 리미트 AN도 무한대다 라는 사고 방식을 적용한 문제입니다. 다항함수보단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의 극한이 무한히 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만약에 이 지수함수를 다항함수로 근사를 시켰다면 적어도 3차 이상이다. 물론 3차보다 더 크게 되긴 하지만 직관적으로 보면 차수가 더 높은 녀석으로 근사되겠구나. 그런 추론까지 할 수 있죠.